DNA로부터 DNA를 복제할 때에는 DNA 폴리머레이스가 사용되죠. DNA 복제는 세포 분열 단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대부분의 생명체가 이 DNA 폴리머레이즈를 갖고 있으며 다른 말로는 DNA 의존, DNA 중합 효소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RNA에서 RNA를 복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RNA만 지니고 있는 호흡기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개체들한테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을 RNA 의존, RNA 중합 효소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DNA에서 mRNA를 만들어내죠. 이런 경우를 전사라고 부르는데 이럴 때는 DNA 의존 RNA 중합 효소가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계에서 RNA로부터 DNA를 합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역전사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에 달라붙어 자신의 RNA를 집어넣고 RNA를 복사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데 반해 레트로 바이러스라는 것들은 숙주를 감염시켜 RNA를 집어넣고 DNA를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RNA 의존 DNA 중합 효소, 다른 말로 역전사 효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DNA를 숙주의 유전체에 편입시켜버리면 숙주 DNA는 단백질 발현을 위해 다시 RNA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발현된 RNA가 다시 바이러스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아무리 바이러스를 죽인다 해도 이미 한 번 숙주의 유전체에 바이러스의 이 상보적 DNA가 감염된 이상 바이러스는 계속 생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짓을 하는 대표적인 레트로 바이러스가 바로 HIV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이들에게서 역전사 효소를 발견한 덕에 RNA를 상보적인 DNA로 바꿔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RDRP를 이용해 RNA를 직접 증폭할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 어느 곳에든 산재돼 있는 RNA지에 벌벌 떨며 난이도 헬 버전인 RNA를 계속 고수하기보다 RDDP를 이용해 안정적인 DNA로 바로 변환시켜 그 이후에 증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변환된 상보적인 DNA를 cDNA라고 부릅니다. 이 cDNA 합성을 위해서는 크게 어떤 알테이지와 어떤 프라이머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원스텝으로 진행할 것인지 투스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알테이지를 고를 때에는 보통 역안정성과 RNase H의 활성 등을 고려하는데 역안정성이 높을수록 고온에서 복제가 가능해서 복잡한 2차 구조를 갖는 RNA를 쉽게 변성시킬 수 있어서 복제 효율이 좋아집니다. RNase H 활성은 알테이지가 DNA를 합성해주는 능력 외에 추가로 갖고 있는 RNA 분해 능력인데 이 활성은 보통 DNA 합성이 잠시라도 중단됐을 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활성이 강하면 퍼스트 스트랜드 cDNA를 만들어준 후 붙어있는 RNA를 제거해줌으로써 세컨드 스트랜드 cDNA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긴 길이의 RNA를 역전사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RNA가 깨질 수도 있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알테이지는 AMV 유래와 MMLV 유래 두 가지가 있는데요. AMV는 역안정성이 높고 복제 효율이 좋은 대신 이 RNase H의 활성이 높아 긴 RNA를 역전사하는 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MMLV는 RNase H의 활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긴 RNA의 역전사에 유리하지만 낮은 역안정성은 복잡한 2차 구조를 갖는 RNA를 역전사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며 특이도가 매우 중요한 시퀀스 스페시픽 프라이머의 바인딩 과정에서 정확한 타겟 부위가 아닌 곳에 붙어버리는 비특이적 어닐링 반응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MMLV의 역안정성을 높이고 RNase H의 활성도 극단적으로 낮춰놓은 변이 효소들이 개발되면서 대부분 MMLV 유래의 효소를 선호하는 추세이며 cDNA 합성이 다 된 이후에 RNase H를 별도로 넣어줘서 RNA를 제거해주는 과정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cDNA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프라이머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는 올리고 DT 프라이머, 랜덤 프라이머, 그리고 알고 있는 스퀀스 부위를 타겟해서 만든 스퀀스 스페시픽 프라이머가 있습니다. 올리고 DT 프라이머는 T 뉴클레오타이드가 12개에서 18개 연속해서 붙어있는 프라이머인데요. 보통 진핵생물의 mRNA 말단에는 A가 여러 개 붙어있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그에 상부적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핵생물이라도 mRNA 외에 rRNA나 tRNA 등을 타겟으로 올리고 DT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미생물 같은 원핵생물의 RNA를 타겟으로 사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타겟하는 부위가 mRNA의 3' 말단에서 멀거나 RNA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랜덤 프라이머는 보통 6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랜덤 헥사머라고도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무작위의 스퀀스가 나열된 여러 종류의 헥사머들을 말합니다. 이 프라이머는 RNA의 랜덤한 부위에 무작위로 붙기 때문에 원핵생물의 RNA나 진핵생물의 rRNA를 포함해 거의 모든 종류의 RNA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제된 cDNA의 길이가 짧게 많이 생성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풀랭스 mRNA를 복제하는 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핵생물 mRNA의 풀랭스를 복제하고 싶거나 3' 레이스를 할 때에는 올리고 DT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mRNA 외에 다른 RNA나 원핵세포 생물의 RNA를 복제하고 싶을 때 혹은 RNA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랜덤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꿀팁이 있다면 mRNA를 타겟할 경우 이 두 프라이머를 반반씩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두 프라이머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퀀스 스페시픽 프라이머는 내가 타겟하고자 하는 부위만 복제하고자 하거나 길이가 매우 짧은 마이크로 RNA를 타겟하는 경우에 사용하기도 하고 원스텝으로 PCR까지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올리고디티나 랜덤 프라이머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cDNA 합성은 보통 합성으로만 그치지 않고 PCR로 증폭을 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죠. 여기에는 cDNA를 먼저 합성하고 별도로 PCR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cDNA 합성부터 PCR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핏 봐도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텝이 더 편할 것 같은데 투스텝으로 진행을 하면 우선 cDNA 합성 과정과 PCR 증폭 과정에서 최적의 버퍼 조성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별개로 진행하는 경우 훨씬 효율도 좋고 민감도가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외에도 cDNA를 만들어낸 뒤 여기서 일부만 뽑아 PCR을 돌리고 나머지는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원스텝의 경우 핸들링이 간편하기 때문에 파이패팅 에러나 오염의 위험이 적고 만들어진 cDNA를 전부 이용함으로 다른 의미에서 민감도가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량의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하는 진단검사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최근 단연간 이어졌던 코로나 진단검사도 원스텝 qPCR 방법으로 모두 이루어져 왔습니다. 원스텝의 단점은 투스텝의 장점과 반대로 버퍼 최적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적의 효율이 아니라는 점과 cDNA 스톡을 저장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트러블 슈팅이 어렵다는 점 등이 있겠네요. 투스텝 진행에서 덜어는 알테이지를 넣지 않은 채 템플릿을 65도씨에서 5분 정도 반응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이는 RNA의 2차 구조를 좀 더 원활하게 풀어주기 위한 과정이고 복원을 막기 위해 바로 아이스에 박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옵션 과정이 하나 더 있는데 랜덤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짧기 때문에 TM 값이 낮아서 25도씨에서 5분 정도 반응을 통해서 RNA에 잘 붙을 수 있는 과정을 갖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 알테이지의 종류에 따라 37에서 60도씨에서 적절한 시간 동안 cDNA를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으로 반드시 해줘야 할 게 있는데 알테이지는 보통 PCR 반응을 방해하므로 70에서 95도씨에서 불활성화를 시켜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옵션 과정은 RNase H를 넣고 37도씨에서 20분 정도 반응을 해주면 퍼스트 스트랜드 cDNA와 붙어있던 템플릿 RNA가 제거되면서 이후 cDNA 증폭의 효율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인바이오에서는 MMLV를 개량한 다양한 종류의 알테이지와 더불어서 원스텝과 투스텝 등 다양한 cDNA 합성 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올바른 제품 선택으로 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인바이오였습니다.